자, 4-15번. 저 10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자, 그럼 먼저 가로로 쭉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얘로 나눴답니다. 나누시면 뒤에 곱해지는 게 몫이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이하가 돼야겠죠, 나머지가. 자, 이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 다음에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거 항등식이죠. 그럼 얘는 1, 뭐 이렇게 되겠고, 얘는 쫙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는 한 문자로 표현하고 다시 대입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었고, 지금 2단원에서는 항등식이니까 양변 미분하라고 했어요. 양변 x로 미분해 주시면 이거 10x 9제곱 플러스 1 되겠고, 상수는 날라갔고, 자, 얘는 곱미분 써야 되죠.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미분. 얘는 x로 미분하시면 a만 남을 테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대입하면 되지, x에. 자,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a만 떨렁 남고, 자, a-9라고 구할 수 있네요. a가 마이너스 9면 b는 마이너스 11 나오죠. 맞습니까? 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0이다. 이거는 앞에 아마 필수 예제랑 똑같은 문제일 거야. 똑같은 문제일 거고, 일단 4-16번은 안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13번도 있었네. 죄송.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워도 되죠? 네. 자, fx는 x에 대한 이차 함수이고 함수값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efx-x, f'(x-1은 0을 만족한다. 근데 얘는 fx를 지금 통째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통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죠.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이 모양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차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2차 함계수는 0이 되면 안 되겠고, 얘가 지금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니까 저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그럼 프라임 x 구해보시고, 제가 이 식 그대로 써볼게. 2fx면 여기다 2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x f'(x면 여기다 마이너스 x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돼 있고, 이게 0이란 얘기죠. 이게 2fx고 이게 마이너스 x f'(x고 마이너스 1은 원래 있었고. 자, 근데 얘가 항등식이니까 우리 이것도 1학년 1학기 때 배우죠.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죠.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빵빵빵 나오면 되지.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자, 그럼 식을 먼저 정리를 할게. 없어지고, 얘랑 계산하면 bx 플러스 2c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고 빵빵 나오면 되지. 자, 그럼 b는 0이고 c는 2분의 1이고요. a를 구해야 되는데 함수값 하나, 힌트 하나 더 주어졌어요. 지금 fx는 ax제곱 플러스 bx, b 없으니까 그냥 c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a는 1 나오죠. 자,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네. 네, 생각을 요하는 문제도 아닌 걸로 보이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1세대 수능일 거야. 94학년도 수능 문제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2차 함수로 연결하여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 어떤 2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결하여 모든 실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경계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예요. 여기서 매끄럽게 이어져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프가 되도록 한다.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 개형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뾰족, 첨점,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야겠지. 그림을 그냥 눈대중으로 예상해 봤을 때 맞습니까? 반드시 위로 볼록이 돼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2차 함수로 구하든 직선으로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미분 가능할 테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 예상 가능해요. 그럼 모양을 예상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꾸며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분 가능이면 조건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지나야겠죠. 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 1일 때는 1을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한 조건. 근데 미분이 되려면 이 2차 함수로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와야 돼. 그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이쪽 직선의 기울기랑 같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겠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이랑 같이 나와야 되죠. 똑같이.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지금 관계식을 제가 4개 얻어낼 수 있는데 관계식을 4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미지수 4개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왜냐하면 자, 저놈의 도함수를 구하면 C는 상수니까 바로 날아가죠. 이게 F'X인데 그럼 미지수 2개밖에 없어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암산전 합시다. 이거고요. 이게 3이란 얘기고 F'1은 저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연립방정식. 자, 그럼 B는 1이라고 나오겠고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맞습니까? 그럼 fx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라고 구했으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결론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집어넣을게. F1, 1 집어넣으면 자, C는 1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만족하나 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네, 맞습니까? 자, 그럼 A, B, C 다 구했어요. A, B, C 다 더하면 1 됐어. 이게 원래 수능 기출에는 이런 형태로 나왔었고 그때는 제 기억에는 이런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가운데가 3차 함수로 주어졌을 텐데 지금 이 문제집에서 2차 함수로 변형해서 낸 것 같고 그 출제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아. 항상 조건을 2개 쓰시면 돼.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겠고. 안 춥죠? 안 춥지? 근데 요즘은 친척집 가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 안 듣나요? 안 듣나? 우리 집은 원래 옛날에 잔소리 많았는데 요즘에 없어졌어. 근데 내가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내가 국회의원 줄 알았어. 이쪽 민주당 지지자랑 국민의힘 지지자랑 막 싸우는데 근데 저 싸우는 거 보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보통 이렇게 정당을 지지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본인의 우월함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쟤네 병신이다를 증명을 하니까 무슨 병림픽도 아니고 이과생인 제 입장에서 보면 서로 못났다 하고 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 아니었는데 요즘 갈등이 미분 불가능하게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해야 되나? 원래 아니랬거든. 상대방의 그 지도자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리스펙트를 했는데 이제는 뭐 완전 상대방을 개 병신 취급을 해서 밥 먹다가 제가 소화가 안 돼서 나와서 계속 담배만 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쪽은 이제 호남 분이라 전라도 분이라 보통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제 매형은 경상도 분이라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깝깝해. 여러분들 가족은 그런 얘기 안 하니?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우리 집만 이러고 있나? 아니 뭐 내용도 없는 얘기를. 자, 4-2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0 이상 1 미만에서는 3차 함수래. 이거를 아마 배우시긴 했을 거야. 이거 뭘 나타내는 관계식이니? 주기가 1임을 나타내는 거죠. 함수 시간에도 나오고 삼각함수 시간에도 나오고 합니다. 자, 주기가 1이라는 얘기는 그 어떤 구간의 길이가 1일 때 그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근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도 원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계속 같은 모양이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수투 시간이니까 제 이 함수 방정식을 깊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지금 이 3차 함수는 여기서만 그려지는 거야. 0 이상 1 미만에서. 근데 0 이상 1 미만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만약에. 자, 이렇게 그려지면 이 모양이 주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컨트롤 CV예요. 복사 갖다 붙이기,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이런 모양으로. 그럼 이게 미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이니까 미분 가능성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붙여져 있어야 되냐? 우리가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배운 적이 없지만 대충만 예상을 해보면, 근데 얘는 0일 때는 확실히 어디 지납니까? 4 지나죠? 4 지납니다. 여기 어딘가 지나야 돼요. 자, 여기를 지나는데 방금 확인해 봤듯이 여기서 이렇게 휘리릭 올라가면 이거 계속 갖다 붙이면 불연속이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지나야겠죠. 1일 때는. 이런 모양. 예를 들면 한번 그려볼게.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 갖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근데 이거 미분 가능합니까? 안 하죠. 여기 경계에서 계속 뾰족한 점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이 특정 구간을 잘라서 계속 갖다 붙였는데 매끄럽게 이어지는 곡선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될 거예요. 경계에서. 경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끄럽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계속 갖다 붙여도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미분 가능하겠죠. 이 그림은 그냥 예시만 보여드린 거야. 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임의의 예시를 그냥 데려온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일단 F0이 4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F0이랑 F1이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되고 붙어 있으려면 F1도 4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이게 연속일 조건이죠. 일단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F1은 자,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관계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두 번째, 2분 가능하려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와야 돼요. 0이 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방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 붙이면 계속 이 점이 계속 뾰족하겠죠. 경계마다. 그러니까 F' 0이 0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쓴다라고 하면 1에서도 0이 나와야겠죠. 죄송. 나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0이 나올 필요는 없구나. 지금 3차 함수지? 영이 나올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얘랑 평행하면 만약에 평행하다라고 하면 저 모양을 계속 갖다 붙여도 이렇게 매끄러운 뭐 삼각함수나 태극 문양처럼 계속 붙여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0일 필요는 없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이 나오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3차 함수 개형은 아직 안 배웠는데 오늘 배울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제일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그럼 여기 어딘가 뭐 이렇게 평행한 점이 있다. 그럼 이거를 여기서 딱 잘라다 붙여도 이 그림이 또 이상하게졌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 앞단원보다 오늘 극대극소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될 것 같아.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자, 그럼 프라임 x를 구해야 될 거고 자, f 프라임 0은 b죠. f 프라임 1은 이렇게 되겠고 얘네 둘이 같으면 되지. 자, 얘네 둘이 같으면 되니까 둘이 같다라고 두면 b, b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b. b는 뭐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나오겠네. 자, a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자, 됐죠? 넘겨야 되는구나. 활용 비슷한 문제는 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15, 16, 17, 18.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아주 편안한 이차 함수가 되겠고 위에 점 a, a의 제곱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자, 이게 지금 접선이죠. L이라고 했고 P를 지나고 L과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럼 법선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도록 그럼 접선과 법선의 Y절편이 있을 거예요. 이 거리가 1이 되게 하는 A값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저 P점은 필연적으로 1사분면 위의 점이 되겠고 자, 그럼 X좌표를 A로 잡아줬네. 도함수를 구하면 2x죠. 그럼 접선을 먼저 구해보면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고 A 집어넣은 거니까 2a지. 네,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접선 y는 기울기 쓰시고 x-x좌표 더하기
뭐야? 귀신이야? 왜 지 혼자 넘어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m은 법선이니까 얘랑 기울기만 수직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a분의 1 되면 되죠. 같은 점 지납니다. 맞죠? 뭐 이 식을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y절편만 구하면 되잖아. y절편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a점은 x좌표는 0입니다. 당연히 y절편이니까. 그리고 얘는 접선이죠. 접선의 방정식에 x에 0 집어넣으면 되지.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b는 법선의 y절편이에요. 그럼 이게 법선인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이고 2분의 1 플러스 a제곱이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선분 A, B 사이의 거리면, 자, 얘에서 얘 빼면 되죠. y좌표의 차. x좌표는 뭐 볼 필요가 없죠. 얘가 1이 되면 된대. 자, 그럼 a제곱은 4분의 1이고 양수니까 2분의 1 나오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게 5- 제가 15번 푼 건가? 네, 15번. 자, 지울게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5-16번. 이거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최대 취소할 때. 그림과 같이 P가 1사분면에서 곡선, 저 3차 함수 위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3차 함수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현재 배운 적이 없고 그냥 그려진대. 그럼 제가 저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보나마나 도함수를 구해야 될 테니까 먼저 구하고 출발. 자, 이렇게 되겠고, 지금 A, B는 문제에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정점이죠. 고정된 점입니다. 고정된 점이고 P는 저 위를 1사분면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얘만 지금 동점입니다. 얘만 움직이는 점.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된대. 지금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제가 A, B를 밑변이라고 보면 A, B의 길이는 변함이 없지. 변함이 없죠. A, B는 고정된 좌표니까. 그럼 P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뭐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붉은색보다 연두색이 삼각형 넓이가 크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더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잡고 이렇게 돌려볼게. 돌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고, 이걸 잡고 돌렸으니까 저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 그럼 P가 여기를 막 움직인다는 얘기야. P가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초딩 때부터 배웠는데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가장 작게 나오면 넓이가 최소인 거죠. 그럼 높이가 언제 가장 작을 거냐?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옮기다 보면 처음 만나는 순간이 나오겠지. 그걸 보통 수학에서는 접한다라고 하죠. 처음 만나는 순간, 여기 P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높이가 가장 작게 나오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저걸 이렇게 돌려서 그려봤을 때 이게 그림이 좀 작고 그래프가 조금 과감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보다 위에 P가 있으면 높이가 더 커집니다. 그 부분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려봤을 때 처음 만나는 순간 그때 P가 위치하면 넓이가 최소죠. 근데 애초에 저 그림은 지금 비틀어져 있죠. 비스듬히. 그럼 이놈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직선 AB 기울기 다 구할 수 있지. 점 두 개 다 주어졌잖아. 자, 얘에서 얘 뺀 거 3분의 15, 5지 5. 아, 맞습니까? 5인 거 맞지? 오면 얘를 요 그림이랑 똑같이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보는 거야. 이동을 시켜보다 보면 1사분면에서 언젠가 쫙 처음 만나는 순간 있을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이 높이가 가장 작게 나오겠죠. 그럼 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는 점 찾으면 될 것 같아. 5가 되는 점의 좌표.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모임인데 얘가 5가 될 때, 자, x는 1사분면이다 라고 했으니까 1 나오겠죠? 좌표가. 맞습니까? x좌표가. 자, 그럼 P점의 x좌표가 1이면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1, 2, 3 더했으니까 6 나오겠죠. 자, 1,6이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7 나오겠지. 자, 이건 뭐 이 아이디어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뭐야, 13번도 있었네. 자꾸 앞으로 가니 내가. 아니 13번이 아니구나. 유제지. 15, 16 했고 17, 18. 네. 17 빼줘도 돼? 아, 네. 18번. 자, 지금 18번은 여러분들 조금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구간의 양끝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 네, 맞습니까? 구간의 양끝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이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가 A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랑 B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쟤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를 제가 그려낼 거야. 근데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이 두 개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롤의 정리였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f'x는 0이 되는 점이 a랑 b 사이에 이렇게 그려져야 두 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라임 x를 먼저 구하시고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랑 3 나오죠. 맞습니까? 이 그림상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보이고 자,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근데 A랑 B랑 또 같아야 되네. 최소값 자연수 최소값이니까 뭐 그냥 B의 최소값은 4네. 그럼 B가 자연수라며. 자연수 맞죠? 지금 얘네를 포함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그려줘도 되고 뭐 더 그려줘도 될 텐데 이 둘을 모두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해야 되죠. 지금 그러면 원래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열린 구간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은 되면 안 됩니다. 3은 되면 안 되고
b가 4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뭐. 최소값이라면 b는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4예요. 4. 골라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전에 3차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렸지만 개형을 모르는 학생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좀 쉽게 이해될 겁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색할 것 같고, 일단은 2단원에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단원 하면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야. 사실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별거 없습니다. 점이랑 기울기 알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고, 항상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조금씩 확장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169페이지는 교육과정에서 여러 번 그 정의 자체가 좀 바뀐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쯤에 어떤 대학원생이 지금 극대극소 태클을 걸어서 지금 교육과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대로 극대극소를 배울 것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책을 보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 학교 가셔도 교사분 중에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증가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니? fx가 어떤 구간의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커진다. 얘를 만족시키면 증가한다.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수학 하에 보면 함수 단원에 나오죠. 함수 단원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정의합니다. 자, 그럼 얘는 수학 하 함수 단원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죠.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x값이 증가하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계속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는 거니까 이걸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죠? 근데 애초에 이 정의에서 중요한 건 연속이라는 두 글자나 미분 가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전제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증가함수의 정의에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라는 멘트 자체가 없어요. 걔네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연속이라는 멘트도 없고 미분 가능이라는 멘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첫 번째는 증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증가와 감소의 정의입니다. 정의. 써드릴게 그냥. 헷갈리실까 봐. 저도 가르치면서 책들마다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는 증가함수고, x가 커졌는데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오히려 작아진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감소하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노래를 뉴진스 노래로 하지 왜? 자, 좀 상쾌한 노래로 하자. 그 처음에 안 꺼지네. 자, 증가함수의 정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 판정하실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자, x제곱인데 0보다 클 때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알 수 없니? 증가함수죠. fx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절반만 보면 당연히 증가함수인 거 맞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증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 가끔 이제 독한 학교에서는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증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라고 나오니까 자, 이거 만족시키면 증가함수입니다. 자, 그럼 둘 다 이 부분을 볼 테니까 양수이고 x1보다 x2가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뭘 증명하면 되냐면 fx2랑 fx1을 봤을 때 거꾸로 쓰니 얘를 증명하면 되죠. 맞습니까? 0보다 큰 임의의 실수 아무거나 데려왔을 때 얘보다 얘가 큰 걸 보이면 됩니다. 보이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두 식의 대소 비교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차를 이용하는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면 A가 B보다 작은 거지. 그럼 이 둘의 대소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이게 참 별 내용 없는 것 같지만 할 줄 아셔야 돼. 자, 빼볼게. 빼겠다는 얘기는 빼서 항상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fx1은 여기다 x1 집어넣은 거죠. x2는 이거 집어넣은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신규보 선생님이든 송명희 선생님이든 명제 시간에 부등식,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인수분해나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라고 배우셨을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죠? 됩니다. 자, 이거 양수니 음수니 요 범위를 만족시킨다면 무조건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이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음수입니다. 항상 x1보다 x2가 더 크니까 x1 1로 x2를 절로 넘기면 음수지. 그럼 이 전체는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저 범위를 만족시킬 때 얘는 항상 음수예요. 얘가 항상 음수니까 fx1보다 fx2가 항상 크다는 얘기죠. 그럼 증가의 정의를 만족시키니까 증가함수인 거 맞지?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명제 시간에 배운 부등식의 증명 이용해서 제가 직접 증명을 한 것이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실제 시험이나 앞으로 수학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나는 당신들 보여드리기 편하게 x제곱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 x제곱 플러스 2x제곱 어쩌고저쩌고 오면 이거 하기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워서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라는 방법이고 실제 판정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증가, 감소를 빠르게 판정하는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정을 할 거거든. 도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왜 훨씬 더 직관적이냐? 자,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에 모든 x에 대하여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답변해봐. 그 구간에 모든 x에 대하여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래. 증가하겠어? 감소겠어? 알 수 없겠어? 당연히 증가하지 않을까요? 어떤 구간에서 구간이 여기서 뭐야 병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인데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해도 다
양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필연적으로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죠? 너무나 당연하게 또 반대로 프라임 x가 음수다 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그 구간에서 계속 음수란 얘기 아니야?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자, 이게 실제 증가 감소의 판정이라고 합니다. 판정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여기서 좀 웃긴 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써드린 거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쪽에서 볼게요. 이게 지금 증명한 명제죠. 제가 지금 그림으로써. 그럼 이거 역을 한번 써볼게. 여러분들 역이랑 대우 배우셨지? 역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fx가 증가하면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혹은 fx가 감소하면 프라임 x는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이다. 자, 이거는 제가 참인 거 너무나 직관적으로 확인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 맞지? 얘는 참이야. 근데 당신들이 명제 시간에 배웠겠지만 본래 명제랑 여기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참 거짓일 수도 있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저 명제의 역을 써봤는데 증가함수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큽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여러분들이 발레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우리가 발레라고 하죠. 계속 명제 시간에 용어가 나오는데, 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함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딱 한 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함수, 이런 함수. 요 한 점에서만 0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죠. 지금 여기만 0이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왜 맞냐면 증가 감소의 정의를 만족해요. 자, 여기 어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을 제가 x1이라고 해볼게. 근데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크다 하면 함수값이 올라가겠죠. 딱 한 점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맞습니까? 그런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좀 가정을 해보셔야 돼. 쭉 올라가다가 한 번 살짝 0 찍고 계속 올라가는 애는 x값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함수값은 커지니까 이거 증가함수 맞습니다. 그럼 이 명제는 틀린 거죠. 왜 틀렸냐면 증가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건 아니지. 0 이상이다가 맞겠죠. 맞습니까? 됐죠? 헷갈리게 되실 텐데 이거 하나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책마다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게 증가 함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의 조건은 프라임 x가 0 이상 나오면 됩니다. 0 한 번 나와도 증가 함수가 될 수 있으므로 오케이? 반대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감소함수의 조건이 되겠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웃기죠.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것 중에 이거랑 이게 참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별 효용성은 없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 문제 풀 때 증가함수의 조건은 얘를 보시면 됩니다. 프라임 x가 0 이상이다 라는 거. 0 이상이다. 자, 오케이. 얘는 참입니다. 당신들이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그럼 이 명제의 역을 또 써볼게. 역을 쓰면 프라임 x가 얘는 맞을까요?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한다. 자, 이건 이 함수 자체가 고교 수학에서 볼 수 없는 함수라서 좀 애매하긴 할 텐데, 또 얘는 역은 거짓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잘 보셔야 돼. 제가 프라임 x가 항상 0 이상인 함수를 그려볼 텐데 증가하지 않는 애를 그려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하고 매끄럽게 가다가, 이거 매끄럽지? 근데 증가함수니? 아닙니다. 왜 아니냐?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x값은 커졌는데 함수값의 크기 변화가 없죠. 자, 이런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예전 스타일이에요. 예전 스타일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답형에서 요즘 교육과정에서 이걸 출제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가르쳐 드리는 김에 가르쳐 드렸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증가함수이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는 0 이상이다. 감소함수면 0 이하다. 제가 설명이 길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처음 배울 때는 정확하게 합답형 조심해서 배우셔야 되니까 저희까지 설명드렸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